너무 싱그러워 Brian. 내가 너를 끊어봐. 내가 너 움직이 player. 내가 너 움직이 player. 내가 너를 끊어봐. We are beast mode. Beast mode.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언론 엠스타에 올라온 전국 방탄소년단과 리사 블랙핑크 K-팝 아이돌은 2021년 상반기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다란 제목의 기사와 해외 토론 게시판에 UN 한국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격상이란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구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K-팝 아이돌 100위 중간 차트가 공개되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수집, 트위터가 발표한 2021년 1월 1일에서 데이터 소스 날짜 6월 28일까지 K-팝 아이돌 차트 계정에서 BTS의 멤버와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 멤버의 다양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아이돌 멤버 100위의 순위가 있습니다. 전국이 이 차트에서 이룬 인기 순위는 이 순위에서만 세 번째입니다. 한편 블랙핑크 멤버 리사는 이 목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K-팝 아이돌로 선정, 전체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리사의 5위에 이어서 제니는 6위, 로제는 10위, 지수는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그룹 멤버 외에도 가수 아이유와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각각 탑10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유 7위, 차은우 9위를 차지하며 이들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UN 한국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격상이라는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의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20년 정도 늦은 거 아닌가? 서양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이 발달하고 현대적이라는 것을 가본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어. 물론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터넷 속도나 인프라 수준 등이 대부분의 미국 시골들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 한때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였기 때문에 더 위대한 업적이야. 한때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이기에 더 위대한 업적이야. 그렇지 않은 나라 이름은 찾는 건 쉬워. 스위스, 태국, 또 다른 나라는 생각나지 않네. 정말 웃기지만 슬픈 게 뭔지 알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파키스탄으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배워갔어. 80년대 파키스탄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워.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헌에 감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망할 혼란을 일으켜준 소련엔 감사하지 않아. 왜 항상 모든 일에 미국이 거론되는 거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무시되곤 하는데 한국은 1961년까지 미국으로부터 3억 1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고 이는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냉전의 최전방 국경에 있었던 특권이었어. 이러한 대외경제 및 군사지원 정책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재벌들은 국내 경제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내수도 늘어났고 1980년대는 중산층이 꾸준히 많아졌지.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가 되도록 도왔으며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도 했다라는 이 문장은 뭔가 좀 이상한데. 무시되는 것은 아니야. 미국인들은 수많은 정책 실패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짓거려 댄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미국이나 외국의 원조가 아니라 애초에 그 나라 자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있는지 아닌지가 문제야. 내가 파키스탄의 실패에 대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한 역할은 무시하고 있었네. 나처럼 많은 이들이 미국이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원조는 간단히 무시해버림. 한국의 미국과 연계가 성공하고 북한의 중국과의 연계는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전쟁은 1953년에 끝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나라가 사실 그 전쟁은 아직 진행 중임. 한국은 본질적으로 천연자원이 없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음. 그래, 평범한 나라가 되기 위해 법을 우습게 하는 주변의 외국 세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 해당 지역에서 엄청나게 안정된 존재인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아. 한국은 정말 독특한 곳임. 맞아, 정말 독특해. 사실 세계에서 한국 같은 곳은 단 하나뿐. 북한을 완전히 보내버리는 한국. 몇몇 한국인들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무역보호 장벽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것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아. 한국은 삼성과 현대와 같은 훌륭한 산업, 기업을 가진 부자이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과 일본뿐이야. 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함.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구걸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상승하는 주택 가격 등등. 하지만 사실 너희들은 해냈고 잘한 거야.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왔는데 아시아 국가 중 한국 다음으로 그 위치를 잃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화를 낼지 상상이 안 됨. 현재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야. 만약 중국이 선진국 지위에 오른다면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가 될 듯. 그런데 한참 전부터 선진국으로 불러줬어야 하는 거 아님? 그래, 한국은 로봇들과 팝스타들을 소유하고 있어. 난 한국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어. 중국이 아직 개발도상국? 이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모든 군사적 원조와 도움을 철회해야 할 때야. 그들은 이제 자립해서 중국과 다른 영내 강대국들에 대한 대항을 해야 해.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왠지 해외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당연시하는 듯해서 내심 뿌듯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던 결과이며 앞으로의 한국은 어느 롤모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롤모델이 되는 나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아직도 한국의 정치 속에는 한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류들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일본과 미국에 납작 엎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 심지어 입이 되어 나팔수 노릇을 하는 일부 세력과 언론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정리되고 진정한 정의가 돌아오는 그날이 한국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